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앞에서 편도결석을 어떻게 셀프로 제거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 영상이 다소 소음이 덜 제거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편도결석이라는 것은 편도선염이 자주 앓거나 구멍이 생긴 경우에 그 안에 상피세포가 탈락하고 약간의 음식물 찌꺼기 또는 세균이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발효가 된 것처럼 냄새가 아주 고약해집니다. 또는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물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편도결석을 많은 분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의 영상이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적인 요법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면 완치가 되고 그리고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편도결석을 줄이는 제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물을 많이 먹고 각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 쌓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좀 약할 때는 캑캑해서 약간의 압력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에 기구들을 팔던데요, 세척을 하는 것처럼 주사기에 물의 압력으로 쏘아서 제거하는 거고요. 이비인후과적으로는 간단하게 석션 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석션 팁으로 제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서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편도 구멍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션 팁으로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이 편도 수술을 하고 나면 재발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수술은 편도를 레이저나 고주파로 구멍 부분을 막는 그런 거나 아니면 부분 절제술이 있겠고요. 완전히 편도를 절제하는 절제술이 있습니다. 문제는 편도 전 절제술은 전신 마취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로 완치가 되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좋아요, 수술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이 되셨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이물감이 더 심해졌거나 또는 구취가 안 없어진 경우에는 수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수술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편도를 수술하는 경우는 편도를 자주 앓는 만성 편도선염이거나 어른이나 아이들 중에서 너무 막혀서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 저호흡이 있을 때 편도를 수술하게 됩니다. 물론 책에 적응증에는 편도결석으로 인한 냄새가 심할 때 편도를 떼내는 방법을 말했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제거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그 아래 부분에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석션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고요. 또는 편도 구멍이 너무 깊고요, 낭처럼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빼도 편도 결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넌지시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거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술보다는 그냥 주기적으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편도결석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너무 예민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이물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상 감각이 느껴지거나 또는 목소리가 변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술 고려할 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도결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삶의 질의 문제지 생명이라든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편도결석으로 점심 마취를 하고 2주 동안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죽을 먹어서만까지 치료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거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편도가 큰 경우에, 떼는 경우에 공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냄새랑 이물감으로 수술을 하는데 과연 무조건 편도결석 때문에 냄새가 날까요? 편도결석이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냄새 맡는 것보다 이렇게 깼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간혹 이물감이나 냄새가 인후두 역류질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산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후두로 넘어가는 인후두 역류질환이 있으면 목에 이물감, 그리고 냄새,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감별을 하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수술을 결정할 때 부분 절제나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히 구멍을 못 막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구멍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분 절제는 또 아래 부분을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재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걸 결정할 때도 너무 힘들다면 완전 절제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부분 절제나 레이저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자주 와서 빼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편도가 일종의 분비물처럼 상피가 탈락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분비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피 탈락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편도라는 게 만 5살부터는 태아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편도가 작아지고 태아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결석을 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치료하다가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거가 힘들고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수술을 상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명을 편도 수술을 하려고 진료 의뢰서를 써서 대학병원으로 보내면 많은 분들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의 기대치보다 훨씬 힘들고, 그리고 이게 남을 수도 있고, 설명하다 보면 편도결석이 재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물감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정말 편도결석이 심하고 이분은 수술하면 바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원하는 그러한 그 치료에 대한 효과를 더 기대치가 높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에 셀프로도 제거해보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계속 제거해보고, 그래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냄새가 심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거면 최대한 근처 이비인후과나 여러 선생님을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